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저의 이혼 스토리 전개상 배우자의 직업적 특성이 공개가 되어야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공개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의사나 교수 이런 직업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반응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은 저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일단 저번 영상을 보시고 의사 사모님에서 식당 아줌마로 전락하다니 저여도 엄청 붕괴할 듯요, 화이팅이에요 라는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댓글이 잘못된 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희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원래 대학생 때부터 줄곧 식당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표현대로 의사 사모가 된 것이고, 그리고 현재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기에 제가 하는 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된다면 예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 나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붕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처음 해보는 것도 아니고, 저와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식당 일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요. 또 저는 공부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30년간 그렇게 요식업 일을 해오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 모두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의사 면허가 있는 자와 결혼을 하고 그 사모님이라는 것이 되었어도, 저는 저희 가게에 가서 서빙도 보고 치킨도 튀기고 설거지도 하면서 계속 가게 일을 함께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면서 저를 위로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신혼 때 오피스텔에 살 때였습니다. 오피스텔 1층에 오랫동안 빈 가게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으로 보이는 60대 정도로 보이시는 한 여성분이 가게에 계속 머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4시간이라고 적혀져 있고 순댓국집이라고 크게 만든 간판을 보고 저는 옛날 일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옛날에 엄마가 처음 밥집을 차렸던 크기만큼 테이블 숫자도 5개에서 6개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가게였고, 주인이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가게였습니다. 엄마와 제가 처음 밥 장사를 시작했을 때 점심 장사 위주로 밥 장사를 해보니까 점심시간에만 반짝 손님이 있고, 유명 맛집이 아닌 이상 더 이상 저녁에는 손님이 찾지를 않았어요. 반찬도 4-5가지를 준비해야 되고 김치도 담그고 재료들도 준비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막상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나면 손에 쥐는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제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 가게를 오픈했을 때였는데,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장사는 잘 되었지만 저녁 시간에도 손님이 찾을 수 있는 가게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술안주 메뉴도 넣었지만, 그렇게 조그만 가게에 누가 술을 마시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러 찾는 손님은 없었어요. 대학교 4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엄마는 저에게 가게에서 이렇게 임대료가 나가는데 점심 장사만 하는 게 아까우니까 저와 같이 24시간 장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메뉴도 순댓국으로 바꾸고 24시간이라는 글자도 크게 써서 밥집을 차린 지 몇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을 바꿨습니다. 주변에 회사도 조금 있고 유흥가라서 새벽에 소주랑 순댓국을 찾을 손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보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함께 장사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순댓국집으로 변신을 시키고 엄마랑 둘이서 가게를 지켰는데, 점심때는 손님이 많다가 저녁부터는 또 손님이 없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겨울이라서 매서운 그 겨울 날씨에 그 허술한 인테리어 그 문틈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막 가게 안으로 몰아쳐가지고 정말 추웠는데,
그렇게 막 이불 같은 걸 둘둘 싸매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까지 꾸벅꾸벅 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야심차게 가게를 24시간으로 돌리자는 엄마와 저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다시 밥집으로 돌아가서 순댓국을 접었던 사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순댓국집 간판을 올리고 가게 안에서 여사장님 혼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밖에서 보니까 옛날에 엄마랑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함께 일할 가족은 없는 것 같았는데 저분 혼자서 어떻게 24시간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앞서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채기한테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가게가 장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자 유채기가 한다는 말이 너 순댓국 팔다가 의사랑 결혼도 하고 엄청 성공했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래 나 성공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자기네 집에 가서 자기 모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 모두 너 엄청 성공했다. 순댓국 팔다가 교수 사모님도 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역시 자식이나 부모나 똑같은 거는 정말 국룰인 것 같아요. 그럼 유채기네 집안은 엄청 대단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유채기네 집도 오랫동안 음식 장사를 했었어요. 자신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저를 무시했지만 자신들 역시 음식 장사를 오랫동안 해놓고 저더러 성공했다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마치 자신들은 음식 장사 따위는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결혼 전에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 유대감을 많이 느끼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그들은 나와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 사모님으로 누릴 거 다 누려놓고 지금 와서 이혼당하니까 유튜브에 떠들어댄다고 이야기하는 댓글도 봤었는데요. 의사 사모로서 누린다는 게 TV에 나오는 그 사모님들처럼 외제차를 타고 평일 낮에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막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비싼 레스토랑에 앉아서 집안 자랑 같은 것도 하고 재산 자랑하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매체에 비춰지는 사모님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역할놀이를 할 수 있을 만큼 저의 의사 면허를 가진 배우자는 돈을 참 못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릴 것을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돈을 가지고 사기 쳐먹고 있는 걸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제가 남편이 의사라는 허세에 취해서 그런 쇼핑도 하고 부잣집 아줌마들이랑 평일 낮에 비싼 레스토랑에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좀 수다 좀 떨어볼 걸 하는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매체에서 그리는 의사 사모님처럼 살려면요. 그 의사 남편이 꽤 비즈니스적 마인드가 잘 잡혀있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지 가능해요. 동네 병원의 의사 와이프도요. 그렇게 사모님 놀이하기 힘듭니다. 원래 금수저라는 배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요즘은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도 상류층 흉내내면서 살기도 어렵습니다. 중형병원 정도 되는 규모의 병원장 정도가 되어야지 그런 놀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의사면허 가진 자들의 와이프들 중에서는 매체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흔히 의사 와이프라고 하면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배우자 직업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아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가끔 제 소형차를 보면서 놀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틀만 가지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가진 것이 없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 중이기 때문에 차에 돈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소형차를 타는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진료를 보지 않기에 일반 직장인과는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또래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도 급여가 낮은 편에 속했으니까요.
흔히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타이틀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로 보여져야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원래 스트릿 패션을 좋아했고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20대에 입던 스트릿 패션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격식이 있는 자리를 제외하고는 저는 후드에 청바지를 즐겨 입는 편이지만 저의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유책이 모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수 사모님이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다녀야지 옷이 그게 뭐냐고 했었죠. 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아들에게 제가 피해가 될까봐 하는 말이었습니다. 교수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무슨 청와대라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라는 말까지 듣기도 했었습니다. 교수 와이프면 뭐 융으로 된 홈드레스 같은 거 입고 저도 올림머리 같은 거 하고 집에서 우아하게 입고 그랬어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웃기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수 와이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은 늘 있는 척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경제력보다 더 있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있는 사람인 척 흉내를 내고 싶어 했습니다. 신혼 초에 1.5룸 오피스텔에 살면서 유채기는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골프를 배워야 한다는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비전임인데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골프를 배운다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 단칸방에 사는 주제에 밖에서는 있는 척하고 싶어서 골프를 치려고 한다는 게 저는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는 제가 골프를 치지 못하게 막았고 나중에는 기어이 골프를 치게 되었죠.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업가도 아니고 무슨 교수가 골프를 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골프를 치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골프 못 친다는 말을 하는 게 쪽팔린 걸까요? 교수로서 학자로서 성공하려면 골프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들은 학회를 간다고 하면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해외에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것을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기에는 그에게는 없는 게 너무나도 많았고 진료를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은요. 페이 닥터를 나가게 되더라도 페이가 더 적게 책정이 되고 요즘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페이 닥터의 페이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낮아져가지고 솔직히 메리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면서 의사 사모님 타이틀이 아쉽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사모님 소리가 정말 듣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사모님에서 아줌마가 된 것을 굳이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허울보다는 실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타이틀 몇 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더 들어있는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뭐든 일하는 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